이전 수업 양상과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전 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좀 했었잖아요. 약간 다른 거를 익혔다면 얘는 약간 좀 개념에 가까워요. 사용법도 사용법인데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쭉 하면서 적어놓은 것들을 공유를 할 겁니다. 여기 따로 이 페이지를 따로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여기 그대로 올라가긴 할 겁니다. 여기 참고해 주시면 돼요. 클래스에 관해서 할 건데요. 얘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문법 공부예요. 사실은 일단 객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 여러 개들을 다루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여러 개 알고 있으면 내가 작품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객체는 오브젝트였죠. 오브젝트.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 처음에 객체 설명할 때 했던 거. 일단 요거는 좀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저번에. 그죠? 그런 거. 이렇게 좀 이거 좀 어려운 거 같은데 싶으면 그냥 넘기세요. 보기 쉬운 애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장단점 그냥 한 줄씩만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어차피 다 연관되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원칙은 이건 나중에 보세요. 원칙은 나중에 보시고 특징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많이 봤던 게 있는데 OP란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좀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애들을 찾으세요. 그냥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걸 찾아보자면 막 주구장창 써져 있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이런 거 좀 짧게 정리되어 있는 애들을 찾아서 어디 따로 개념만 정리를 해놓으시던가. 이런 거 그냥 인터페이스가 뭐지 하면은 그냥 이런 거 좀 굵은 글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 줄만 알아도 돼요. 우선 이게 면접에서 약간 단골 질문이라서 내가 만약에 뭐 자바 포지션으로 갔다 뭐 파이썬 포지션으로 갔다 하면 웬만하면 물어볼 거예요. 네. 면접장에 있는 사람들이 딱히 보고 판단할 게 없어요. 신입들한테. 그래서 이게 블로그에서 오브젝트 프로그래밍 벨로그라고 하는 데는 이제 개발자들 블로그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개인 블로그 별로 만들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랑 새로 알게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 그냥 정리 하나씩만 해놓으셔도 나중에 큰 자료가 될 겁니다. 블로그로 안 나오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OP. 이거는 지금 그냥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만큼. 이만큼. 자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파이썬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일단 추상화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액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는 액체인가. 여기서는 맞다였고, 내가 상상하는 자동차는 액체인가. 맞다였죠 이거. 그죠? 여기서 필요한 거 녀석들 뭐 공격력이나 키, 이 체력 뭐 이런 거, 또 무게, 자동차에 있어서는 뭐 색상, 뭐 핸들 모양 이런 거. 얘는 4인승이고 이런 거.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얘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 이거 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 이 자체가 그냥 추상화예요. 내가 필요한 속성만 뽑아내는 거. 앱스트랙션이라고 부르는 추상화인데, 여기도 차 뭐 저거 하고 있네. 얘를 좀 직접 코드로 보여드리자면, 이시를 비유를 해볼게요. 전사, 뭐 공수, 뭐 자동차,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전부 다 오브젝트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든 아니면 머릿속에만 있는 거든 상관없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객체화인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실에 있는 거 또는 가상 또는 뭐 그냥 일반적인 개념 같은 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에도 객체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에도 객체를 많이 써요. 웹브라우저라 하면 그냥 이거 크롬 브라우저, 뭐 엣지 브라우저, 뭐 또는 사파리나 뭐 파이어폭스나 이런 거 그냥 자체 여기서 객체라고 부르는 거 뭐 이런 좀 용어가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묶음 단위로 이런 애들 전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해요. 얘를 이루고 있는 게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섞어서 이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근데 자바스크립트도 객체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요 VAR은 변수 생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또 객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알고 싶으시면 이제 프론트엔드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보시면 스크립트 부분에 여기는 아니고 보통은 이제 사용하는 애들을 숨겨놓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겠다. 그런 거. 이런 애들도 보시면 뉴스 쪽에 보시면 얘네가 쓰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얘는 CSS, 자바스크립트 하겠다. 이런 거. 여기 딱 객체 쓰고 있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조차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약간 사용법이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한번 내가 객체지향 언어를 접했다면은 다른 객체지향 언어로 횡이동은 쉬워요. 그러니까 횡이동이라 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바를 공부했다 보다 파이썬 한번 하고서 자바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수월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횡이동, 언어 간의 횡이동. 근데 좀 궁극적으로 횡이동이 되려면 C 언어를 해야 되긴 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나? 어디 나와있지? 이런 식이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언어의 횡이동은 이 상태를 말하는 건데 얘네들의 근간이 되는 거라서 하면은 좀 편할 거예요. 나중에 당장 얘를 하면 좀 어려워도 이게 수월해져요. 횡이동이 엄청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C 언어를 한번 했다. 근데 내가 뭐 자바를 뭐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파이썬으로 가는 거는 그 다음날 당장 해도 돼요. 그냥 문법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개념은 비슷비슷할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는데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놈이 그냥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이틀 정도 요 클래스에 관한 내용을 할 건데 이거 하고 나면은 그냥 다른 객체지향 언어가 좀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당장은 어려워도. 얘네들을 오브젝트화해서 코드에 넣기 위해서 클래스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맞는 표현인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객체를 표현하는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객체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듯이 속성과 기능이란 말이에요. 속성은 어트리뷰트였고 기능은 되는 거였죠. 메서드였어요. 부르는 게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어트리뷰트와
메소드 얘는 뭐 능력, 동작, 행동이 될 거고, 속성은 그냥 진짜 특징적인 부분을 뽑아와서 특징화, 뭐 객체화를 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다 몰라도 되고 그냥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졌다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면 클래스에는 해당 클래스의 속성이 있을 거고 클래스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을 거다 까지만 전 그러니까 그냥 떠올리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게임 하나를 시작했는데 게임 캐릭터 생성창이에요. 얘가 뭐 체력이 100이고 만화가 50이고 뭐 공격력이 100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얘는 뭐 무슨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고 무슨 뭐 어떤 신발을 신었고 뭐 이런 식인데, 뭐 방패는 뭐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표현한 애들은 속성이에요, 기능이에요. 속성이죠. 이거 갖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단순 데이터잖아요. 대신에 이런 거 뭐 공격하다, 달리다 뭐 이런 거, 방어하다, 얘네들은 기능에 해당하는 놈들이 되겠죠.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전사 클래스를 내가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체력, 공격력, 방어력, 이 정도? 이런 거랑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런 애들이랑은 성격이 확실히 다른 거니까요. 얘네들은 속성에 해당하는 애들이 될 거고 얘네들은 기능에 해당하는 애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클래스는 이러한 속성과 이러한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체 설명드릴 때 제가 폴더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객체는 폴더다 하면서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얘도 폴더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폴더에는 지금 텍스트 파일이랑 실행 파일이 같이 있는 중이에요. 그냥 묶은 거 아니고 이 한 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만큼 묶어 놓은 거죠. 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관련된 놈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같은 사가상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겁니다. 폴더인데 얘가 전사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체력이라고 있고 방어력 뭐 이런 거 있고 공격력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확장면 같은 거 보기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파일의 성격, 뭐 JPG 뭐 이런 거,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얘의 목적은 저장에 있어요. 방어력 뭐 50 저장하고 끄고, 체력 뭐 200 저장하고 끄고, 이 저장하려고 만든 파일들이잖아요. 맞죠? 공격력을 실행하겠다. 이것 좀 이상해요. 공격력 파일을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100을 실행하겠다랑 마찬가지로 보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공격하다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뭔가 이런 식으로 값을 저장하고 제가 껐대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공격하다는 동사인데 기능인데 저장을 한다고. 그래서 이때는 executable 이라는 뜻의 exe 이런 실행 파일, 이런 프로그램 실행 파일 같은 걸로 변환을 하는 편이죠. 이렇게 얘는 진짜로 클릭하면은 뭐 저장이 돼 있어서 그렇구나. 아무튼 얘는 실행 파일이잖아요.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얘랑은 성격이 약간 다른 거죠. 대신에 한 폴더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 얘는 동사잖아요. 변수,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해도 돼요. 변수명은 보통 명사로 지었고 함수명은 보통 동사로 지었으니까 얘를 만들면 되는 건데요. 만드는 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클래스를 좀 만들어 보자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죠. 사람 한 명의 속성과 기능을 종속시키고 싶다 할 때 쓰는 건 콜론이죠. 비슷해요. 그리고 콜론 했으니까 자동으로 여기 인덴트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맞죠? 와인 헬로라고 열을게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함수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함수의 위치가 어때요? 함수의 위치가 클래스의 내부네요. 클래스 안쪽에서 만드는 함수는 메소드라고 표현합니다. 클래스 내부니까 메소드예요 그냥. 그리고 이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요. 이런 일을 하는 함수예요. 헬로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라서 메소드고요. 근데 클래스 내부에 만드는 함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셀프를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뭐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규칙이에요.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는 셀프를 매개 변수로 가져야 된다. 매개 변수를 영어로 하면은 파라미터예요. 파라미터라고 나오죠. 자, 메소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얘도 약간의 그냥 관련돼. 이거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각각 지금 인덴트 하나, 두 개 들어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콜론이 한번 등장을 했으니까. 뭐 어렵지 않죠? 자, 제가 이 실행을 했어요. 변한 게 없죠. 그죠? 이런 거 실행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함수도 만들기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었잖아요. 실행까지가 이제 함수의 사용 끝인 건지, 실행까지 해야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실행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실행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는 실행이 되지 않아요. hello라는 애는 디파인 되지 않았다.
얘가 만약에 이런 거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거 그냥 실행 되는 거잖아요. 셀프 이거 말고 이 상태였다면 실행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클래스 내부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얘는 실행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면은 이게 이전에 했던 게 남아있어서 그런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 몰라요 뭔지.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떤 클래스에 종속되어지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해당 클래스가 얘를 한번 감싸고 있는 꼴이니까. 맞죠? 그래서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녀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위에서 보면은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사 한 명은 있어야지 공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공격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라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주체가 한 명 필요합니다. 얘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해요. 얘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한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이 클래스는 그냥 설계도일 뿐입니다. 설계도. 나중에 이 펄슨으로 무언가 만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설계도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얘를 이렇게 오셨지. 펄슨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한 거는 이렇게 한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 이해되시죠? 저 그냥 변수 넣고 변수에다가 이제 값을 넣은 거고, 얘는 펄슨으로 만든 무언가랑 진이랑 연결된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예시가 적절한 건 이게 맞겠네요. 리스트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펄슨은 클래스란 말이에요. 클래스도 객체니까 변수보다 크기가 커요. 그래서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맞는 겁니다. 뭐 약속으로 또 이런 거겠죠. A 하나 있는 거고, 여기에 10, 20, 30 있는 거고, 여기 리모컨이 있어서 이거 얘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 아래 거. 자, 복사해서 이렇게 주어서 여기 A.append 뭐 해가지고 여기다 또 넣고, 뭐 얘 가지고 다 다루는 원격 조종의 의미 기억나시죠? 얘를 만들기 위한 그 펄슨이라는 클래스도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그냥 객체 일종이다 됐는데, 지금은 이런 꼴인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이 나와요. 이게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인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 변수명은 그냥 진으로 한 거고요. 객체는 크기가 커서 못 들어가서 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객체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객체는 얘를 뜻하고 있는 거죠. 얘의 설계도를 뒤져봐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보고 만들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객체는. 얘랑은 경우가 좀 다른 게, 요 10, 20, 30이 들어가는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객체의 모양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인덱스만 그냥 부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여기 존재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객체에는 안에 헬로 버튼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거 보고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프린트 하이를 하고 있는 거고, 대신에 객체 자체에는 지금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오류는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능력 자체를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어요. 이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게 지금 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리모컨 넘겨받는 이 규칙에 의해서 얘를 눌러서 이걸 실행시키겠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원격 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진 같은 애들을 person의 인스턴스라고 해요. 몰라도 돼요. 이거 그냥 그런 거예요. 용어가 이거 그냥 그대로 드릴 거예요. 이거 따라 안 적으셔도 돼요. 진은 person의 인스턴스다라고 하는데, A는 10이래요. 힌트 A 화면에 그냥 10 나오죠. 그렇죠. B는 리스트래요. 왠지 10까지 가네. B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그냥 얘는 인트 형식인 거고, 딱히 말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인트 형식인 거고, 또 B를 프린트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C에는 이렇게 할게요. 딕셔너리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Y 20 이렇게요. 프린트 이렇게요. 이거 딕셔너리아를 할 수가 있어요. 딕셔너리 함수로. 지금 얘는 일단 단순 데이터 하나짜리인데 얘네들은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복수계니까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얘는 데이터 여러 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함수가 이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복수계의 데이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라는 말을 쓰면은 그 안에 뭐 리스트도 있고 딕셔너리도 있고 뭐 이런 클래스 같은 애들도 있고, 얘네들이랑 얘랑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얘네들이랑 얘랑 차이점, 아래 셀이랑 위에 셀이랑 차이점은 자, 이거 나 리스트 좀 써야겠다 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딕셔너리 좀 써야겠는데 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클래스, 펄싱 클래스 좀 써야겠는데 하면 이거 써야 돼요. 이게 없다면 얘는 불가능합니다. 미리 짜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해당 클래스들은. 물론 미리 짜여져 있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예외인 거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미리 했으니까.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럼 그냥 내가 만들어야 돼요. 얘는 자료형이 인티저, 리스트, 딕셔너리, 뭐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식이잖아요. 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근데 이게 좀 중요한데 사실 이거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돼요. 뭔 말이냐면 이거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규칙성에 맞게만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개념은 개념 같은 경우는 저는 10개월 걸렸어요.
그냥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데까지 10개월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용만 했어요. 사용하다 보니까 뭐 대충 네, 알겠다 싶은 시점이 좀 늦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장 이해가 안 된다 상관없어요. 쓰기만 하면 돼요. 약간 퍼즐 맞추는 거 마냥 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보통 빠르게 하면은 한 6개월, 빠르게 이해를 한다 하면 6개월 정도 꾸준히 한다는 가정하에, 좀 늦는다 하면은 이제 1년 아니면 일하면서 뭐 학교 다니면서 약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그냥 설계도고요. 이렇게 해야 실제로 객체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냥 생성이 된 게 아니라 얘를 보고 만든 객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객체를 변수에다가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할 준비를 한 거고요. 이 객체랑 연결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이 녀석입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이 객체 내부에 있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동 완성했는데 보이시죠? 자동 완성에서도 얘를 알고 있어요. 얘는 펄슨 클래스를 보고 만든 펄슨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있겠다. 이렇게요. 실행하려면 이 모양까지 써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파라미터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매개 변수 하나 있는데 인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셀프는 사실 요 인스턴스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나중에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셀프는 생략, 요 인자 값은 생략. 사실 셀프는 얘가 셀프예요. 이 리모컨, 얘는 셀프를 넘겨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라서 얘는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보시면 점 어펜드 40 하면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펜드는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죠. 또 하나 차이점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다면 헬로 같은 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사용을 한다. 만약에 쓰려면 만들어야 된다 인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어펜드 뭐 딜트 이런 거, 얘는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대로만 실행을 해줍니다. 얘가 여기 점 있잖아요. 점을 누른다는 거는 얘를 이용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쪽에는 얘한테서 받은 리모컨이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요소를 다룰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얘는 펄슨 클래스를 보고 만든 펄슨 객체가 될 건데, 이 자체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얘는 그냥 뭐랄까 원산지 표시예요. 이 객체 자체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얘는 좀 개념만 봐도 난해한 애들이 많아서 사용법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만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건 메소드고,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여야 되고, 그냥 쓸 수 없고 인스턴스가 하나 필요하고, 인스턴스는 객체랑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중이고, 이 안쪽에 있는 기능을 쓰려면은 요 해당 연결되어 있는 이놈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핑치 타입
진이라고 하면은 기억나시죠? 어떤 타입인지. 펄슨 클래스다라고 나와요. 클래스 펄슨. 이거 어떤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어가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 없고 타입 A B, C 이런 거. 또 인트다, 리스트다, 딕셔너리다 하는 거. 차이점이랑 공통점이 확실히 있어요. 얘네들은. 객체는 보고 만들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거에서 약간 개념을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는.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게 꽤 커요. 리스트 딕셔너리 했던 내용이랑 겹치긴 하는데 얘는 이제 일하는 주체가 좀 필요합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좀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이 객체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인스턴스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선 인스턴스 그런 거 그냥 쭉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도 아마 말이 좀 가볍게 나와 있을 텐데 아무튼 천천히 보시고요. 얘는 이쯤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클래스 몰라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써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안 쓰는 사람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거면은 객체지향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면 좋다인데 무조건 막 강제로 써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묶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하면은 쓰면 돼요. 대신 안 써서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써야 된다. 요새 현대 프로그래밍에서는 그거 안 쓸 거였으면 그냥 C 언어 쓰면 돼요. C 언어에는 객체에 대한 이런 클래스 같은 거 못 만드니까요. 이 말이 좀 어려울 텐데 이거 하나만 더 적어보자면 객체를 지칭할 때 이때는 객체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 지어서 이상을 지칭할 때 그때는 또 인스턴스라는 말을 쓴다. 인스턴스 그거는 진짜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중에 당장은 몰라도 돼요. 제가 이거 하면서 특히나 중간중간에 몰라도 된다는 말을 많이 할 텐데 진짜로 몰라도 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내용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자. A는 리스트로 range 10이라고 할 거고 B는 20이라고 할 거야. A 점 아니다. A랑 B는 객체다. 맞는 말인가요? 진짜 엄밀히 따지면 이건 틀린 말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도 맞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객체 뭐 클래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얘도 맞는 말로 취급을 하세요. 지금 A B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로 나중에 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냥 하나 더. 클래스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뭐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싶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클래스 쓰면 돼요. 또 뭐라 안 해요. 당장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또 뭐라 할 텐데 클래스 쓰면 돼요. 클래스 person find hello self print hello 헷갈릴 거니까 소문자로 find hi 그러면 얘도 셀프 넣어야 돼요. 메소드니까요.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셀프 print hi. 이렇게 여러 개를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클래스 내부에 실행 파일 2개 있는 거잖아요. 이 폴더 안쪽에. 그렇죠? 얘도 메소드고 얘도 메소드라서 둘 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넣어준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진점 그래 진점 헬로 이거 해야겠다. 다시 이러고 나서 실행하면은 뭐 어쩌라는 건지 몰라요. 진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면 객체에다 연결을 안 시켜놨어요 지금. 그렇죠? 이게 가능해지려면 진을 객체랑 연결을 한번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를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나중에 좀 많이 힘들어져요. 얘는 하이 라는 메소드이니까 프린트 하이 프린트 헬로 이런 식이니까요. 지금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클래스 하나에. 이 클래스는 사실 이 객체는 해당 클래스를 보고서 만들었다. 그냥 버튼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 번은 얘 눌러서 이거 실행하고 한 번은 얘 눌러서 이거 실행하고 이게 답니다. 지금 실행되는 위치가 얘네끼리 거리가 멀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타고 들어와서 이 객체가 반응을 하면은 그 안쪽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이게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이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헬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둘 다 헬로 헬로 하겠죠. 근데 겹치잖아요. 왜냐면 얘가 하이가 아니라 더 이상 헬로예요 그냥. 맞죠? 그때 가장 편한 방법은 어쨌든 얘를 눌러야 되는 건 똑같은데 엄연히 다른 메소드잖아요. 근데 하이 안에서 얘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얘를 눌러서 하이를 실행시켰는데 얘가 하는 일이 나는 이거 할 거야 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드 내부에서 다른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얘네. 이렇게요.
메소드 내부에서 다른 메소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고 얘를 한번 거쳐야 돼요. 셀프를 셀프는 요 계약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때는 셀프를 쓰면 된다. 그거 이게 좀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게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거에 대한 응용 버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애초에 알아야 되는 개념들 자체가 많아요. 이 클래스 하나를 포함할 때 각각의 특징적인 부분이랑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어서 할 겁니다. 얘는 기본적인 클래스 사용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는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한번 클릭해서 잘 들어가지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